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이재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텍스트 인코딩을 위한 지침인 TEI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TEI는 텍스트 인코딩 이니셔티브의 약자로 1987년에 설립된 국제 컨소시엄입니다. 이 단체에서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표준 지침이 TEI 가이드라인즈입니다. 즉 TEI는 단체의 이름이고 TEI 가이드라인즈가 표준 지침을 가리키는 명칭이지만 이 가이드라인을 줄여서 TEI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TEI는 XML을 이용하여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를 인코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TEI는 다양한 언어, 장르, 시대의 텍스트에 적용 가능한 범용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텍스트의 상호 운용과 장기 보존에도 유리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TEI는 전 세계의 도서관, 박물관, 출판사, 개인 연구자들이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며 많은 전자문서화 프로젝트에도 채택되었습니다. TEI는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서 텍스트 데이터의 표준화와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프레임워크 중 하나입니다. 그럼 XML과 TEI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XML은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정의하는 범용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XML의 구조 위에서 주로 인문학적 텍스트의 디지털 인코딩에 특화된 것이 TEI입니다. 따라서 TEI는 XML의 응용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XML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태그를 정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사용자들이 제각각의 태깅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협업과 데이터 호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TEI는 인문학적 텍스트를 인코딩하기 위해 사전에 정의된 태그 세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TEI는 공동 작업에서 표준화와 협업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TEI는 서구 언어학 분야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비서구 문헌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TEI와 XML의 특성, 대상 텍스트의 성격,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인코딩 체계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TEI는 1980년대 인문학계가 직면한 문제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시에는 텍스트 자료를 전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들이 제작되고 있어서 데이터 호환과 공유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7년 11월 바사 대학에서 회의가 열렸고 전산인문학협회 ACH, 어문학 컴퓨팅협회 ALLC, 전산언어학협회 ACL이 TEI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조직 구성을 맡았습니다. 그 결과 1990년 6월에 첫 번째 가이드라인 초안인 P1이 발표되었습니다. 1994년 5월에는 첫 번째 공식 버전인 P3가 나왔고 2000년 12월에는 TEI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TEI 컨소시엄이 설립되었습니다. 2002년 6월에는 XML을 기반으로 한 P4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전까지 TEI는 XML의 전신인 SGML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11월에는 P4를 전면 재개편한 P5 버전이 나왔습니다. TEI 컨소시엄의 주요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TEI의 영구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둘째, 폭넓은 사용자 커뮤니티를 육성하는 것. 셋째, 효과적인 TEI 인코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TEI는 30여 년간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현재 전 세계의 많은 학술 프로젝트와 도서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TEI의 기본 전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TEI는 주로 기록된 텍스트를 다루지만 구어를 받아 적은 전사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연속적인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사전처럼 단어가 나열된 텍스트 자료도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형태론이나 구문론 같은 언어 정보의 인코딩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루는 텍스트 유형의 범위를 확장해 왔습니다. TEI의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TEI가 표준이 아닌 가이드라인, 즉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표준은 전자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자유로운 인코딩 체계는 호환과 공유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TEI는 이 극단 사이의 중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TEI의 또 다른 특징은 다원적 접근입니다. 다양한 이론이 공존하는 인문학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TEI는 해당 분야의 합의를 최대한 공식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여러 대안들을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사용자가 TEI 헤더에서 자신이 선택한 것을 명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EI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TEI 인코딩이 특정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종속되지 않고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TEI는 P5 기준으로 586개의 요소와 수많은 속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거의 모든 종류의 텍스트 구조와 특성을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모든 기능을 완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TEI 라이트가 개발되었습니다. TEI 라이트는 TEI 사용자 90%의 요구사항 중 90%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교적 단순하고 쉽게 배울 수 있어서 TEI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TEI 라이트는 1996년 처음 작성되었고 이후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함께 수정되었습니다. 현재의 TEI 라이트는 약 140개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데 전체 586개보다는 훨씬 적지만 이 동영상에서 다루기에는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에서는 TEI 라이트 중에서도 몇 가지 자주 사용되는 요소들을 예시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TEI 라이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TEI 문서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TEI 문서는 크게 두 부분, TEI 헤더와 텍스트로 나뉩니다. TEI 헤더는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수록하는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제목, 저자, 출판 정보, 인코딩 방식 등 문서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기록됩니다. 텍스트 요소는 텍스트의 실제 내용을 담습니다. 이 텍스트 요소는 다시 세 개의 주요 하위 요소, 프론트, 바디, 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프론트 요소는 텍스트의 프론트 매터, 즉 제목 페이지, 서문, 헌사 등을 포함합니다. 김은의 소설 칼의 노래를 예시로 든다면 임진년의 서문과 책머리에가 프론트 매터에 해당합니다. 바디 요소는 텍스트의 주요 내용, 즉 소설 본문을 담습니다. 마지막으로 백 요소는 부록, 색인, 참고문헌 등 백 매터를 인코딩합니다. 칼의 노래에서는 충무공 연보, 인물지, 동인문학상 수상작 선정의 말, 동인문학상 수상소감 등이 백 매터에 속합니다. 프론트와 백 요소는 인코딩하려는 텍스트의 형태에 따라서 생략할 수도 있지만 바디 요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이 TEI 문서는 칼의 노래를 예시로 삼아 만든 것입니다. 화면 제한 때문에 하나의 코드를 양쪽에 나눠서 표시했지만 왼쪽이 TEI 헤더, 오른쪽이 텍스트입니다. TEI 헤더 부분은 칼의 노래의 메타데이터, 즉 책의 제목, 저자, 출판 정보 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서관 카탈로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텍스트 부분은 실제 텍스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 개의 주요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프론트는 프론트 매터, 즉 본문 앞에 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임진년의 서문과 책머리에가 포함됩니다. 바디는 텍스트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첫 장인 칼의 울음과 첫 문장만 표시해 보았습니다. 백은 백매터, 즉 본문 뒤에 오는 부가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충무공 연보와 같은 부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책의 구성을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텍스트의 구조를 명확히 하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TEI에서 본문 텍스트를 인코딩할 때 사용하는 주요 요소와 속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와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비전을 뜻하는 div 요소는
텍스트의 주요 구역을 나누는 데 사용됩니다. 장, 절 또는 기타 의미 있는 단위로 텍스트를 구분할 수 있으며 div 요소 안에 또 다른 div를 중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헤드 요소는 제목이나 머릿말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헤드는 div 요소와 함께 사용되어서 해당 구획의 단위와 제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p 요소는 산문의 문단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C와 같은 음문 텍스트에서는 L 요소로 각행을, LG 요소로 연을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속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XML ID 속성은 요소에 고유한 식별자를 부여합니다. 이 속성은 다른 부분에서 해당 요소를 참조할 때 유용합니다. 타입 속성은 요소의 유형을 지정할 때 사용됩니다. 타입 속성의 값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 내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n 속성은 요소에 번호를 부여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번호나 행번호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에서는 TEI의 여러 요소와 속성을 사용하여서 C를 인코딩했습니다. div 요소와 타입 속성으로 본문이 C라는 것을 나타내었고 n 속성으로 각 연과 행에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또 XML ID 속성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C 전체, 각 연, 각 행, 그리고 주석 등 개별 부분을 정확히 참조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쪽과 줄, 그리고 텍스트의 다른 참조점들은 다음의 요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PB는 페이지 브레이크를 뜻하며 쪽수가 매겨진 문서에서 새 쪽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라인 브레이크를 뜻하는 LB는 새로운 줄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마일스톤은 어떤 구역을 구분하는 경계점을 뜻합니다. 앞의 두 요소와 달리 텍스트 내의 참조 지점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클래스로 모든 종류의 참조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종류의 참조 지점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참조 지점인지 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스톤은 텍스트의 구조적 단위를 나타내는 유닛 속성과 함께 사용되곤 합니다. 유닛 속성을 통해서 이 경계점이 페이지인지, 챕터인지, 섹션인지, 패러그래프인지를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PB와 LB 대신 마일스톤을 통해서 쪽의 시작과 줄의 시작을 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옆의 예시를 봅시다. 상단의 TEI 구문에서는 PB와 N 속성을 통해 50쪽의 시작을 표시해 주고 있고 바로 아래 구문에서는 마일스톤과 유닛 속성, N 속성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을 섞어 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일스톤과 LB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아래 구문은 잘못된 예시입니다. 이 구문은 PB와 LB만 사용하도록 수정되거나 또는 마일스톤만을 사용하고 유닛 요소를 통해 페이지와 줄수를 표현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름, 날짜,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RS 요소는 일반적 명칭이나 참조 문자열을 나타내며 타입 속성과 함께 사용하여 엔티티의 유형이 사람, 조직, 장소 등이라는 점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PB, LB와 마일스톤을 함께 쓸 수 없었던 것과 달리 RS는 네임 요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임 요소는 고유명사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며 RS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장소, 조직 등의 구체적인 이름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데이트와 타임 요소는 시간 정보를 표시하며 피어리어드 속성으로 기간을, when 속성으로 정확한 시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ISO 8601 형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준화된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시간 정보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um 요소는 숫자 정보를 표시합니다. 타입 속성으로 기수, 서수, 퍼센테이지 등 숫자의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하면 텍스트 내의 중요한 정보를 구조화하고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은 한국의 선구적 모더니즘 작가입니다. 라는 문장에서 RS와 네임 요소를 사용하여 인명을 인코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RS 요소와 타입,
person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이상이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지정해주고 다시 네임 요소를 통해 이 사람의 이름이 이상이라고 표시해 주었습니다. 또 모더니즘이 문예운동이라는 것을 인코딩했습니다. 이 구문에서는 RS 요소와 타입 속성을 통해 먼저 현대자동차가 오거나이제이션, 즉 조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다시 네임 요소로 조직의 이름이 현대자동차라는 점을 인코딩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RS와 네임 요소는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또 데이트 요소와 웬 속성을 사용하여 날짜 정보를 마크업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해당 텍스트가 담고 있는 날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구문에서는 num 요소와 타입 속성을 통해 37만 1895가 카디널, 즉 기수라는 점을, 또 2.5%가 퍼센테이지임을 나타내어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날짜는 데이트와 웬 속성을 사용하여 마크업해 주었습니다. 인문학 텍스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석을 마크업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유형의 주석은 노트 요소를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주석 본문은 가능한 한 원문에서 처음 언급되는 위치에 삽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n 속성은 주석의 번호를, RESP 속성은 저자 주석과 편집자 주석을 구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석 내용이 본문과 멀리 떨어져 있는 미주 형식으로 나타낼 경우에는 타겟 속성을 사용하여 본문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첫 번째 예시 구문에서는 저자 주석 8번을 그것과 관련된 본문 바로 뒤에 위치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서지학 입문서나로 시작되는 부분이 주석 8번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예시에서는 주석 내용이 본문과 멀리 떨어져 있는 미주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주석 요소 노트에 XML ID 속성을 사용하고 본문의 참조 지점에 PTR 요소와 타겟 속성을 사용하여 해당 주석을 가리키도록 마크업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TEI는 현재 인문학 분야에서 인코딩 체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 텍스트의 비평판과 학술판, 학술 참고문헌, 대규모 언어 말뭉치를 생성하는 데 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자 텍스트와 문화유산 컬렉션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생성하는 데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TEI를 기반으로 수행된 대규모 문헌 인코딩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타이완의 C베타 전자불전 집성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TEI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TEI는 기본적으로 서구 언어학 문헌을 인코딩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문헌을 인코딩하는 데 적합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TEI에 새로운 지침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립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각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 XML 태그를 독자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호환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언어 문화 환경에 맞는 지침이 TEI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 내에서라도 한국 인문학 문헌에 적용하기 용이한 통일된 XML 태그 세트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TEI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인문학 자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